근데 약간 그것이 좀그 의문이 가는 거지. 동물들은 이제 예, 예, 말씀하십시오. 동물들은 뭐 동물들이 생기고 수천 년 동안 예, 그들의 발자취가 늘 변함이 없이 늘 똑같은 어떤 패턴을 반복하는데 우리 인간만 이제 나가 없다고 하면서도 어떤 살아온 발자취라든지 이게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차이를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기본적으로 동물들은 어떻고 사람들은 어떻다는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동물이 어떻고 사람이 어떻다는 것이 그것이 뭐가 다른지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면 호랑이는 계속 여기 살았으면은 네. 요쪽 코스로 가서 동물을 네. 잡아먹고 또 여기 돌아와서 이래 살다가 네. 또 가고 예. 그러나 사람은 이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뭐 이것도 만들었다 저것도 만들었다가 동물에게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버라이어티한 그러한 생활 양태를 가지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비교해서 봐야 하는지. 제가 예. 먼저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어떤 철새는 저 시베리아에서 겨울 되면은 저 남쪽 저 호주까지인가 뭐 어디까지인가 날아갔다가 또 가을 되면은 또 거기에서 저 시베리아로 날아갔다가 라고 하면은 그 새는 사람보다 더 브라이어티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사람만 그렇습니까? 삶인데도 그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코스가 일정하지만 그 새들이 사람을 보면은 다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 볼 수도 있을까요? 그게 불가능제가 아닙니까? 쟤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나 새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나 사람이 여기서까지 왔다 갔다 오히려 참 저는 새 입장에서 본다면 사람이 참 답답해. 사람은 아니 도대체 자기 새는 이렇게 날아가 보면은 국경이라는 것이 여기 표시되어 있지도 않고 이 나라 저 나라가 이렇게 구획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인간들은 이거 이렇게 저거가 구획해놓고 요것은 내 나라 저것은 내 나라 그러면서 여기서 넘어가는 데는 뭐가 절차가 복잡하고 우리는 그냥 휙 날아가면 되는데 저 인간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저 왜 저러고 살지? 혹시 이러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있죠. 새 입장에서 보면 인간들이 답답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인간들은 새 보고 단순 무식하더라고. 새머리라고 그러죠? 새대가리 그러죠? 아니, 새대가리 입장에서 보면, 자, 인간은 지가 똑똑하다고 그러지만, 인간대가리. 아마 새들은, 놀림감이, 그 새가 좀, 그렇게 생각하면, 인간대가리, 그럴지 몰라요. 안 그렇겠습니까? 안 웃기겠어요. 자기들은 국경이 없이, 이 나라 저 나라 없이, 그냥 막 하고, 아무 그런 의미가 없는데, 인간들은 그냥 저거가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선을 꺼놓고는, 그 나라는 넘어가면 되고 안 되고 이건 내 나라고 피가 터지게 싸워서고 얼마나 웃기게 보이겠습니까? 영상과 사띠를 보면 이곳저곳 안 다니는 데가 없어요. 사띠가 보면 아마 저 인간들은 그냥 방구석에 저렇게 있다 잠시만 또 들어가고 그런 걸 거거든요. 진짜 버라이어티하게 다니거든요. 공원들 킹덤 풀 사이로 그냥 계곡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얼마 전에 같이 출자를 좀 해주고 하자. 그 당시에는 상당히 설득이 있고 해서 하자고 했어요. 근데 참 며칠 지나니까 또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또 난 빠질란다 생각했고 그런 경우를 이제 사회적인 관념에서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하기로 했으면 해야 이 사람들 피해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몇 번에 아무것도 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한번 해봤어요. 한 6달 동안.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하자고 했다가 좀 이따가 생각해보니까 그보다는
다른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쪽으로 또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삶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피해가 발생되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생각하는 피해죠. 그렇게 이제 계속 그렇게 살아도 될지 그렇게 이제 마음이 갖는 대로 경제 활동에서는 조금 해야 될지 약간 문제. 그냥 혼자의 삶이면 저는 사회생활에서 그렇게 똑똑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대신에 그렇습니다. 지금 손해와 그런 마음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약속했으니까 그냥 계속해 놔둔 것이 더 손해일지 알 수 없죠. 네. 그래서 그냥 속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결정한 제가 예. 결정한 예. 그런데 문제는 마음대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남아있으면 그 또한 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 또한 삶이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대로 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한다, 내 마음대로다 라고 하는 한에서는 이래도 불편하고 저래도 불편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다고 느끼시죠? 그러나 조금 있어 보십시오. 아마 지금 벌써 뭔가 좀 불편함이 경험되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예, 도의 삶은 마음대로의 삶이 아닌 겁니다. 자, 내 마음대로의 삶이 아닙니다. 일어나는 마음대로 되는 삶입니다. 이 마음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의 삶과 일어나는 마음대로의 삶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도의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어나는 마음대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예. 그렇게 결정한 게 이제 표현이 이제 내 마음대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예, 정말 그러면은 내가 결정한다라는 의식이 없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 어떤 마음대로 어떤 일어나는 마음을 붙잡는 겁니까? 예를 들면은 같이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붙잡다가 그렇지 그거 안 좋은데 그 마음이 바뀌는데라는 그 마음을 붙잡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마음일 뿐이고 이것도 하나의 마음일 뿐입니다. 이 마음을 붙잡는 거나 이 마음을 붙잡는 거나 둘 다 도라고 이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마음에서 이 마음을 붙잡는 것이 아닌가? 도란 이 마음도 붙잡지 않고 이 마음도 붙잡지 않습니다. 작용되어지는 대로 라는 말이지 어느 마음을 붙잡아서 그 마음대로라 이것이 아닌 거예요. 작용되어지는 대로라는 게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앞으로 이래겠다 저러겠다 앞으로의 일이 아니라 항상 지금 이 순간 결정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결정되어지는 경험. 항상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서 지금 경험되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하려고 함이 더해지면은 그 마음이 알아지는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서 하려고 함이 들어지고 가는 그 순간 도의 삶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태의 성격은 아무런 결정을 할 수가 하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있죠. 점심 식사 시간에 식당에 갔습니다. 메뉴가 많습니다. 맨날 점심을 사 먹는 사람이면 직장 주변에서 아마 맨날 이 식당에 가야 될지 저 식당에 가야 될지 오늘은 그 가면 또 이걸 먹어야 될지 저걸 먹어야 될지 아마 맨날 고민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짜장면 먹어야 되나 짬뽕 먹어야 되나 라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옆에 보니까 뭐 짜장면이 맛있을 것 같은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저쪽에 보니까 짬뽕이 더 맛있을 것 같은데도 생각이 나서 도대체 뭘 먹어야 되지? 막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아마 직장 다니시는 분, 밖에서 외식하시는 분은 그런 경험 아마 안 해보신 분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결정하는 것은 뭐고 결정되는 것은 뭡니까?
한번 부모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자,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 뭐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도의 결정은 뭐며 나의 결정은 뭡니까? 나라고 내가 하는 결정, 즉 도로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 것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이고 도로서 결정되는 것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경험됩니까?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도가 아닌 상태에서는 원칙을 선택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도인 상태는 원칙을 결정을 하지 않고 음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허기 상태만 보고 선택을 아무 선택이나 관계는 없습니다. 예. 예, 허기 상태만 보는 상태. 예, 그러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결정은 어떻게 됩니까? 결정은 허기가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짜장면이 좀 유리하겠다. 그러면 짜장면 집에 갈 것이고 뭐 허기 상태가 그 허기에 따라서 결정. 그 허기에 따라서 결정하는 그것은 누굽니까? 뭐가 결정되는 겁니까? 허기에 따라서 짜장면 집이냐 그 집이냐 그것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그게 이제 그건 제가 결정을 하겠죠. 네. 제가 결정한다고 하지만 이제 그 허기는 자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한다고 봅니다. 네. 결정도 자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조건에 따라서 예, 자 말은 그 당시 조건에 따라서 하는데 문제는 경험적으로 어떻게 이해되느냐, 어떻게 그 경험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정이나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선택하는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짜장면이 먹을 거냐 짬뽕을 먹을 거냐라는 것이 이렇게 막 고민이 일어났는데 그럼 도대체 선택된다는 것은 그러면은 선택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냐?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니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냐? 그럼 선택이 안 일어나면 그냥 막 쪄서 굶어야 되는 거냐? 그래서 그러면 깨어있음 점검 통해서 일어난다고 그랬으니까 깨어있음 점검 하면 되는 거냐? 자, 사실 이런 모든 것이 일상사의 요 하나하나가 전부 도의 문제인 거예요. 이런 문제인 거예요. 사실 그런 것이 하나 이치가 분명하고 모든 것이 분명한데 그런 것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선택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짜장면이냐 짬뽕이냐라고 사실 아마 음식점에 가본 사람은 맨날 그 어떤 이 곤혹스러운 그런 상태에 스스로 경험이 많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는 선택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나라고 하는 것이 없이 선택되는 것은 어떻게 선택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럼 선택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냐? 선택될 때까지 기다리면 기다린다고 하는 건 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자, 이 바로 도의 상태라는 것은 뭐냐? 그냥 보이고 들리고 들어가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죠. 보임에 따라서 이거냐 저거냐라는 또 생각이 일어나죠. 근데 참 헷갈려요. 이런 거 저런 건지 뭘 먹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문득 뭐 이런 생각도 나고 저런 생각도 있고 옆에 보면 저것이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것이 맛있는 것도 하기도 하고 그래도 마음의 결정이 잘 안 되는데 종업원은 자꾸 와서 아직 결정 안 됐어요. 아직 조금만 있다가 다음에 와서 또 결정이 안 됐어요. 또 안 됐는데 이제 지나가면 맨날 힐끗 보면서 저기 별 희한한 사람 다 보겠네. 음식점에 와서 뭐 저라고 앉았지? 그런 것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또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다면 어떻게 돼요? 에이 모르겠다 씨. 그래 오늘 뭐 짜장면 문득 에이 그만 짜장면 먹고 말지. 요게 결정되는 거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 제가 누가 하자 해놓고 나중에 에이 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또 결정을 또 틀어버리고 되고 그 상태도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말씀. 예, 자연스러운 상태인데 이 말로 설명하기 참 어려운 건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어나는 마음일 때마다 할게. 아닌데 그럼 또 안 할게. 할게.
맨날 그래요. 자, 이제 그 같이 뭘 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하자라고 약속을 해놨다가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닌 것 같아. 그대로 아닐 수 있을 것 같아. 아닌데 그래 전화해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야, 난 안 할게. 또 밤 아침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또 전화해가지고 자고 일어나 보니까 또 그럴 것 같아. 그럼 할게. 근데 또 회사 가서 또 이것저것 하다가 갑자기 문득 생각이 그래도 아닐 것 같아. 또 전화해가지고 야, 안 되겠다 도저히. 계속 이러실래요? 아니 그게 그렇게 수번 반복되진 않더라고요. 올라오는 게 한 번 정도 뒤집고 그 다음에 버려버리지. 예. 제거를 한 번 정도는 하게 되지. 이렇게 이론대로 계속 이렇게 같은 상황 가지고 반복은 그런 마음이 안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사기를 당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자를 갖다가 지금같이 은행 금리가 2%인지 3%인지 모르는데 지금 100만 원을 투자하면은 1년 후면은 1000만 원을 준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게 진짜라고 하면은 그거 참 괜찮은데 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게 계속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아마 거기서 투자를 안 할 때까지는 계속 오락가락 할 거예요. 거기서 그런 분 중에 투자 마감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깝지만 끝날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꼭 한 번 그런 때가 만다라고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제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가 결정한다는 의식이 없이 그렇게 사실은 결정되는 겁니다. 중국집에 가서 이거냐 저거냐라고 하는데 결정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여러 상황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내가 결정한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럴 뿐인 겁니다. 그냥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인 겁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신다면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겁니다. 약속을 꼭 지킨다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약속을 지키라라고 강요하는 데서 삶의 괴로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단지 솔직하면 됩니다. 즉 경험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솔직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약속을 안 지킴으로 해서 그것이 깨짐으로 해서 더 큰 손해를 방지됐을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솔직함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솔직함이라는 것은 내가 솔직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사실 그대로 단지 약속이라는 것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도 작용이라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더라고요. 예. 저는 이해를 못할 줄 알았고 이제 사람들이. 그래 이제 구형권님은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신용도 없어지고 내가 이래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 솔직하니까 또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더 신용이 있을 수가 또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최소한 솔직하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불편하게 된다라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려고 하면,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불편한 경험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키지 못함에 대해서 솔직하면은 사실은 서로 불편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에 대한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라 하면은 괴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있어요. 가령 남자와 여자 결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맨날 한평생 너만 사랑할게. 나는 당신 사랑한 거 변하지 않을게. 맨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한평생 안 변한다고 그래놓고 한평생 나만 사랑한다고 그랬고 왜 바람 피우냐? 전부 다 괴로움의 원인인 거예요. 약속을 지키라 강요하지도 말고 약속을 지킨다라고 맹세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도대체 지키는 놈이 누가 있어요? 마음이라는 것이 항상 그 마음이요. 맨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데 어떻게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죠. 모르니까 하는 소리를 지키려고 하면 삶이 괴로워지는 거죠. 서로 괴로워지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마음이 변했다라고, 변한 건 당연한데, 그런 것을 안다면은, 변하면, 당연히 그랬구나. 그럼 괴롭지 않을 텐데, 마음이 변했다라고 괴로워하는 거죠.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약속은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단지 솔직하면 되는 거죠. 맹세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제 약속하라 맹세하라 소리 하지 않는 거예요. 응? 뭐 약속을 지키면 그거는 그냥 약속은 약속.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그만이고. 이제 그래서 나 이제 이 마누라하고 살기 싫은 거야. 나는 마누라하고 왜 헤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일어난다고. 그럼 그 다음 생각이 뭐 나겠습니까? 저 사람 얼마 떼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한다. 그 다음 생각은 뭐예요? 자식들이 뭐라 하겠나 이 생각을 한다. 그러면 헤어져야 되겠다는 첫 번째 생각이 그물너물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게 뭐 자기가 순수하게 한 거야. 그 생각 순수한 거죠. 그렇게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제가 정말 순수하다는 나는 지금 마누라하고는 꼭 헤어져야 되겠다. 그 순수한 마음이 있으면 자기가 입으면 돼. 뭐 나중에 뭐 재산 문제고 자식 문제는 아니면 되니까. 그 순대로 나중에 문제다. 그게 더 순수하지 못하니까. 자, 그래서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면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서 스스로 어떤 방향이 정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뭐 이혼이 해지면 해지는 거고, 안 해지면 안 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혼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와서 맨날, 이런데 이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요. 이혼을 하고 안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 기본적으로 착각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해야 된다. 예를 들면은 그래 기본적으로 상대방 때문에 괴롭고 상대방 때문에 행복하냐? 이것은 착각이다. 응? 응?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이해가 있고 난 다음에 그거 이혼이야. 되는 대로 해라.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다. 그러니까 나보고 이혼을 하는 것이 좋으냐 안 하는 것이 좋으냐 묻는 당신이 그것이 잘못된 거다. 응? 나는 그런 얘기는 못 해준다. 그런 얘기를 몰라서 못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럼 원래, 그것이, 가령, 이혼을 해서 행복해진다, 이혼을 하면 불행해진다, 이것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하라 마라 할 수가 있냐. 만약에 이혼을 해서 행복해질 거라고 하면은, 내가 이혼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이혼 안 해서 괴로운 거라면은, 그럼 이혼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 상대방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고, 상대방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없으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있어서 괴로운 것이 아닌데 그것을 당신이 지금 착각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문제지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저 사람 때문에 괴로움이 아닌 거라면은 저 사람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면은 그럼 이혼을 해야 되는 거냐? 저 사람 때문에 괴롭다고 생각하니까 이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저 사람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면은 그럼 이혼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혼은 잘 모르겠다. 이혼은 될 대로 되겠지. 그것은 될 대로 된다. 아무리 이혼 안 하려고 해도 이혼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무리 이혼하려고 해도 이혼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말고는 일단 접어두고 당신이 혹시 뭔가를 착각하는 것이 없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없는가, 그것을 점검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치고는 무난한다고. 질문에서 또 네 남자가 쌍둥이 때다 이해하고 그랬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그런데 대부분은 어느 정도 수긍이 됩니다. 대부분은 사실은 사람이 괴롭다는 것이 대부분
이 중년 이상이면은 특히 여자들은 10중 8구 다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 괴로워 죽겠다는 거예요. 드물게 남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인연의 이치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도대체 인과 연이라는 것이 뭔지,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것이 뭔지, 상대방 때문에 괴로운 건지 그것이 아닌지를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런 예를 들어주면은 바로 완전히 납득이 안 돼도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 것 같아서 상당 부분 많이 해소가 됩니다. 단지 그럴 뿐인 겁니다. 해소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떻게 해소시킬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제 할 일을 할 수 있는 한 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